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비타민 D 검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작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서 검진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에 추가로 하고 싶은 검사가 있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추가 비용을 내고 비타민 D 검사를 생애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비타민 D를 사실 평소에 챙겨 먹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검사를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은 없었는데 겸사겸사 이번에 해봤는데 수치가 얼마가 나왔냐? 두둥 바로 34.2라고 하는 정상 수치가 나왔어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20 이하일 경우에는 결핍으로 보고요. 이제 20에서 30 사이면은 부족한 수치, 그리고 30 이상일 경우에는 정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건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은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일단은 30을 넘었다라고 한다면은 정상 범위에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상담을 더 올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평소에 어느 정도의 비타민D를 챙겨 먹고 있었길래 이렇게 수치가 나왔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대략 저는 1000에서 1500 단위 정도의 비타민D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비타민D를 제가 따로 챙겨 먹었느냐? 그렇진 않고요. 이미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먹고 있는 영양제에 비타민D가 생각보다 많이 섞여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이 섞여 있는 영양제에 하루에 500 단위 정도로 먹었고요.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제에 1000 단위를 포함을 해서 한 1500 정도를 먹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가끔씩 오메가3를 섞여 있는 거나 눈 영양제 섞여 있는 거나 플러스 돼서 아마 최대 2000 단위 안쪽으로는 먹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를 먹으니까 혈액 검사 상에서 정상 범위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좋은지 딱 3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잦은 근육통이나 관절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가 칼슘의 흡수를 높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뼈 건강에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 근육의 어떤 양과 질에 관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결핍되게 되면은 근육통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먹더라도 근육통이 너무 자주 생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 검사를 해보신 후에 비타민 D 보충을 시작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비타민 D 2000 IU 정도를 추가하시게 되면은 관련 증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실제 한 논문을 참고로 보게 되면요. 60세 이상 노인들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이 근육 강도가 약한 분들을 분석을 했을 때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라는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이제 골다공증 관리를 위한 뼈 건강만이 아니라 근육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얘기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신 이야기일 텐데요. 겨울철에 우울감이나 불면이 심해지는 그러한 상관관계, 어떤 관찰 연구에서 많이 지목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떤 기전상에서도 비타민 D가 염증을 조절하는 데 관여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수면까지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기전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특히 들어서면서 우울이나 불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비타민 D를 추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타민 B를 먹어도 코엔자임 Q10을 먹어도 만성 피로 증상이 해소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물론 특정 질환에 의한 만성 피로라면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다른 검사를 다 해봤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할 때는 비타민 D 수치는 정상인지 혹은 내가 먹는 비타민 D 용량이 나에게 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검토를 해보신 이후에 비타민 D를 보충을 하시게 되면 만성 피로 증상이 해소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타민 D라는 요소가 이 면역과 염증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다 보니까 이게 부족했을 경우에는 에너지 생성을 돕는 비타민 B를 보충을 하시더라도 만성 피로 문제가 잘 해소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국에서 판매하는 비타민 B 고함량 제품을 보시게 되면 비타민 D가 1000 IU 정도 추가된 제품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D는 꼭 우리가 영양제로 먹어야만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일반적인 음식에서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본인의 식단에 연어, 고등어 이런 식으로 비타민 D가 풍부한 것들을 나는 충분히 먹고 있다 하시고 특별히 비타민 D 결핍 증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보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날씨,
요즘 너무 추운 이런 겨울철 햇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D 합성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비타민 D도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비타민 D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비타민 D만 검사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건강검진 하면서 추가로 저 같은 경우 한 10,000원 정도의 비용을 냈는데 이제 병원마다 조금 약간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비용을 추가하시게 되면은 추가로 혈액을 더 뽑지 않은 상태에서도 건강검진에서 추가로 검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시는 김에 이왕이면 비타민 D도 뭐 추가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본인 건강 상태에 맞는 그 비타민 D 섭취를 조절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 D 상한 섭취량 4,000 단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건강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핍이나 부족으로 진단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000 단위 이상의 뭐 5,000 단위, 6,000 단위 정도를 뭐 3에서 6개월 정도 드신 이후에 정상 수치로 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 단위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비타민 D를 상한 섭취량 이상 내가 먹었는데 좀 이유 없는 피로감이 더 생기는 것 같다. 이럴 때에는 섭취량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필요해요. 아까 비타민 D가 만성 피로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비타민 D 과량 섭취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피로가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는 섭취하시면서 본인한테 나타나는 변화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우리가 효능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이상 반응을 예방하는 데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